안녕하세요. 넥사크로엔 퍼블리싱 기본 교육을 시작합니다. 먼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넥사크로의 개발 툴인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용자가 이용할 화면을 그리고 그 화면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퍼블리싱 기본 교육은 이용할 화면의 디자인이 실제 디자인한 의도대로 보여지도록 디자인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또한 디자인에 맞게 소스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소스를 프로젝트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싱 기본 과정에서는 디자인 소스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과 문법, 그리고 디자인 소스를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 적용된 소스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자료를 먼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교육 자료는 투비소프트 고객 지원 사이트 support.tubisoft.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메뉴 교육 자료로 들어가셔가지고 게시물 첫 번째 과정별 다운로드 정보에서 퍼블리싱 기본 다운로드를 통해서 교육 자료를 내려봤습니다. 이제 개발 툴을 열어서 먼저 구조를 확인합니다. 개발 툴은 디자이너나 개발자나 모두 같은 툴을 사용합니다. 바탕화면에서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툴을 열어봅니다. 툴을 처음 설치하고 열면 화면 관련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 기본 값을 변경하지 않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한 후에 툴을 조금 다뤄보고 관련 옵션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해당 설정은 최초 실행 시 한 번만 표시됩니다. 옵션 관련 창을 스킵하셔가지고 툴을 이제 열어보면 이제 우리 툴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툴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툴은 파일, 에디트, 뷰 나와져 있는 메뉴 영역, 이 메뉴 영역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모두 창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메뉴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창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하단에 아웃풋 그리고 가운데 스타트 페이지 이렇게 처음에 오픈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창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배치가 양쪽 그리고 하단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창의 영역 타이틀을 선택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 배치를 마음대로 재배치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 타이틀에 보시면 아이콘이 두 개 보여지는데 X 클로즈 아이콘입니다. 이 클로즈 아이콘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되는 창인데 실수로 닫아버렸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단 아웃풋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그러면 메뉴 영역에 빈 공간 아무데나 우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팝업창을 불러오시면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팝업의 메뉴는 현재 툴의 이제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도 생성하거나 오픈을 해가지고 보면 메뉴 영역에 지금 현재 상태 말고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콘들 어떤 관련 있는 아이콘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지금 창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웃풋 창을 실수로 닫아버렸다 그러면 아웃풋의 메뉴를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온오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뉴로 쉽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상단 메뉴 영역에 우클릭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제대로 접근하시려면 여기 메뉴의 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앞점처럼 생겨져 있는 그런 아이콘은 뭐냐? 요거 이제 눌러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오토 하이드로 포커스 갔을 때만 툴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요 툴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오픈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요거 많이 사용할 건데, 그때 어떤 구조로 뭘 이용해가지고 보고 있는지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기본적인 창, 익스플로러랑 프로퍼티 밑에 아웃풋 영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살펴본다라고 하면, 익스플로러 창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윈도우 편집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 편집기를 열어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C 드라이브를 오픈했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폴더가 있는지, 그 폴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나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익스플로러 창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오픈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뭔지, 그 프로젝트는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편집기, 탐색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알아야 하는 화면이라던가 컴포넌트 등에 대한 속성들은 여기 오른쪽 프로퍼티스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종 메시지 등은 하단의 아웃풋 영역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툴의 구성을 확인해 본 거고, 이제 가운데 스타트 페이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오픈할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버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작업했었던 최근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추가적인 구조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기능이 추가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 변경된 정보가 있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큰 틀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스타트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하단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제품 매뉴얼이라고 써져 있고 사이트라고 써져 있는 이 정보들은 말 그대로 매뉴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련 있는 사이트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확인이 안 된다거나 잘 못하겠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 매뉴얼에서 확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저희 기술 지원 사이트에 문의하실 텐데, 그 관련된 매뉴얼들 모여 있는 영역으로 쫓아갈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사이트, 기술 지원 사이트라든가 저희 커뮤니티 플레이 넥사크로 이런 사이트 등으로도 한 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 페이지를 너무 처음부터 닫아버리지 마시고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렇게 조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만약에 스타트 페이지를 그냥 닫아버렸다라고 하면 헬프 메뉴에서 다시 온오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툴을 이제 잡아가지고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 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의 버전에 관련된 정보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버전에서 뭐 원활하게 동작합니다. 뭐 이러한 메시지 등을 보실 수가 있고, 기술 지원에 문의하실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툴의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의 버전 반드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는 메뉴 영역의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여기 물음표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아이콘 About이라고 툴팁 뜹니다. 메뉴 영역에 이제 나타나는 모든 아이콘들은 툴팁이 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리 라이선스 입력하실 때 그 아래에 있는 버튼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out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최초에 한번 실행할 때만 나타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옵션 창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체크해 보고 넘어갈 건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툴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메뉴 툴스의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되어져 있는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고 그 환경 설정이 내가 편하면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제 편하도록 조금 변경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옵션은 말 그대로 사용하기 전부터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저 옵션 영역에 있는 메뉴 중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한 번도 이제 건드리지 않는 메뉴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메뉴들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옵션 영역에 가가지고 꼬집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한 항목들은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실제 툴 사용하실 때 반영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스킵하고 넘어갔었던 옵션의 항목창은 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테마, 스킨 정보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교육은 디폴트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커맨드 타입. 기본적으로 디폴트하고 리본의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바꿔보면 하단에 미리 보기에서 잠깐 보실 수가 있겠지만 OK 눌러가지고 툴의 메뉴 영역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커맨드 타입을 메뉴의 형태로 볼 건지 리본의 형태로 볼 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환경 설정이 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툴의 사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변경해서 쓰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정도로 이 시간에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커맨드 타입의 변경은 굳이 옵션까지 가지 않아도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확인해 보시면 바로바로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 첫 번째 항목 때문인데 이 부분은 타겟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개발자냐 디자이너냐 이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옵션에서 저 타깃이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툴의 구성이 막 눈에 띄게 막 달라져가지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항목을 옵션까지 가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하시라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타겟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바뀌는지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어떤 항목인지 이런 것들을 다 툴의 이제 전반적인 구성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도 생성해가지고 툴을 더 만져본 다음에 이 부분이 타겟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 그냥 아무것도 저는 변경하지 않은 채 디폴트로 진행을 하고 이제 본격적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에 가가지고 New의 프로젝트 메뉴로 접근하셔서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뎁스를 이렇게 내려와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새로 뭔가를 생성해가지고 확인할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프로젝트도 지금 만들 거고, 화면도 만들 거고, 디자인에 관련된 파일 요소들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말 그대로
뭔가를 새로 생성한다라고 접근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이 뉴에 관련된 아이콘, 화면에 보시면은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이 뉴 아이콘으로 접근해서 생성하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없이 툴만 오픈되어 있을 때는 아이콘 누르시면 바로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는 위자드 창이 뜨고, 아니면 뒤에 여기 드랍 버튼 누르셔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항목들 체크하시면 돼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프로젝트 생성할 수 있는 위자드 창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깜빡거리는 커서의 위치가 프로젝트 네임에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간단하게 넥사프로로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생성한 프로젝트의 이름이 요러한 경로 밑에 만들어집니다라고 나한테 로케이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경로는 우리가 툴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내문서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후에는 어떠한 프로젝트의 생성물이 있는지, 산출물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로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경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 바로 밑에 프로젝트 생성될 수 있게끔 경로를 직접적으로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버튼 누르셔가지고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바로 경로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변경하셨으면 넥스트 눌러가지고 다음 단계인 스크린 정보로 갑니다. 스크린 정보는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디바이스 정보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그 프로젝트의 정보를 우리는 알고 갑니다. 뭐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하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모바일을 기준으로 하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여러 디바이스를 다 활용해야 되는 프로젝트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여기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완료되면 익스플로어 창 어디에서 저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정보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넥스트 눌러서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단계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프레임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뜻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관련된 정보는 다른 챕터에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의미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 프로젝트의 모양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와져 있는 템플릿을 보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몇몇 개의 이제 모양이 예시로 나와져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 미리 보기 영역에서 프레임 베이스라고 써져 있는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레임 베이스를 보면 밑에 뭔가 이렇게 한 게 연결되어져 있는 뎁스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항목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러 템플릿을 선택할 때마다 프레임 베이스를 보면 연결되어져 있는 항목이 항상 동일하지 않고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탑의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는 건 탑과 탑이 아닌 영역으로 내가 모양을 잡아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사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모양을 잡고 우리가 작업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잡은 영역에 연결해가지고 실질적인 작업이 들어갈 화면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템플릿에서 이 프레임 모양을 선택하면 그 영역에 실제 작업할 화면까지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베이스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몇 덩어리의 모양으로 나눴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예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템플릿에 보면 none하고 풀이라고 나와져 있는 게 있는데 모양으로 따지면 둘 다 똑같이 나누지 않는 통판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양으로 따지면 똑같은데 그럼 어떤 점이 다르냐? 눌러보시면 풀이라고 하는 건 통에 하나의 화면을 연결해가지고 작업하겠다 해서 하나의 화면이 만들어져 있지만 너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레임 베이스가 아예 안 보입니다. 연결할 화면이 아예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모든 템플릿의 모양이 이 넌과 풀처럼 사선과 직선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 실선과 파선의 모양을 구분해가지고 다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 넌과 풀의 차이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언급하고 우리는 탑 레프트를 선택하고 피니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던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뭔가 이제 정보가 보여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탐색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여기 베이스 위쪽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생성해가지고 오픈한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관련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기본적인 메뉴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툴 접했을 때 그러기 쉽지 않을 뿐더러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도 안 하는 메뉴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하나를 지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오픈하든지 혹은 생성하든지 간에 저 익스플로어 창의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거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정보들이 다 펼쳐져 있어가지고 내용도 더 엄청 많아 보이는데 요거 트리 구조를 닫아가지고 보면 큰 틀로 봤을 때 세 개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제가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 프로젝트 경로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 C 드라이브 밑에 넥사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한 프로젝트. 요게 이제 우리 프로젝트 경로죠. 그쪽을 따라가서 보면 보시다시피 XML이라고 산출물 중에 파일이 3개 보이실 거예요. 이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플로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요거 3개에 관련된 정보가 산출물에 이렇게 파일로 떨어지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 파일을 경로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오픈해서 어떤 거를 변경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툴 안에 얘네들 세 개가 있었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찬찬히 확인해 볼 건데 제가 이제 트리 구조를 접어서 큰 꼭지로 보면 세 개의 목록이 보여지지만 제가 익스플로어 창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항목은 네 가지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environment를 한번 선택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 environment는 환경 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디자인 작업 혹은 퍼블리싱 작업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현재의 디자인 상태예요. environment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디자인 정보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저 옆에 속성창에서 어떤 항목으로 디자인 정보를 체크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 자세한 정보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타입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름 그대로 생각해보면 얘는 정의서입니다. 자, 정의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설정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 디피니션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얘는 지금 현재 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창을 한번 열어볼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컴포넌트의 정의, 아이디에 나와져 있는 목록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조금 낯선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익숙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에 나와 있는 목록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웹에서 스타일 시트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스타일 시트 파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디자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죠. 내 전체 프로젝트의 디자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튼 컴포넌트 하나 아니면 인풋 계열의 텍스트 하나 이렇게 한 개의 단적인 요소를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불러와야 돼요. 버튼을 불러오든 텍스트 에어리어를 불러오든 인풋 계열에 불러와가지고 연결해서 실행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흐름에서 제가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 태그 안에 불러오는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 인풋의 텍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명명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정해 놓은 건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 이미지 아이콘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열리면 메뉴 영역에 이 아이콘을 오픈을 해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콘 선택해서 화면에 드래그 해가지고 그려서 체크하는 형태로 우리는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현재 오픈되어져 있는 저 목록의 컴포넌트가 넥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인데 기본적인 목록이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넥사크로가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컴포넌트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선택 추가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선 이 시간에는 타입 디피니션의 오브젝트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은 컴포넌트들의 목록을 나중에 추가도 해보고 추가하기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게 보이는지 확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타입 디피니션의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타입 디피니션에서 확인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서비스 그룹입니다. 서비스 그룹은 우리 어떻게 또 접근하시면 이해가 수월하느냐? 내가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보면 프로젝트 전체 내용을 통으로 말아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필요한 화면 혹은 파일끼리 서로 주고받으시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지금 템플릿에 관련된 화면, 프레임에 관련된 화면, 가이드에 관련된 화면을 50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템플릿에 관련된 화면을 먼저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격이 다른 화면들 50개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목록을 확인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것과 템플릿, 프레임, 가이드 각각 다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저장한 후에 서로 화면들을 주고받는 거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할 겁니다. 이 서비스 그룹은 쉽게 생각하면 화면이라던가 파일을 저장할 폴더의 경로를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그룹을 한번 봤더니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리소스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저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직 모르지만 여기 리소스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정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 밑에 유저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저 서비스 영역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프로젝트만 만든 상태인데 뭔가 이제 목록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프로젝트 경로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는 우선 첫 번째 우리 익스플로 창의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프로젝트 경로로 쫓아왔었을 때 있는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 얘네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프레임 베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고 있지만 저 프레임 베이스는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맨 처음에 템플릿을 넌으로 선택했을 때 미리 보기에서 프레임 베이스가 안 보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있거나 혹은 없거나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베이스는 아닙니다. 베이스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여기에다가 화면을 담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가이드 화면을 만들어서 가이드 화면은 따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유저 영역에서 편집을 하시는 건데 보시다시피 뭔가 추가하는 것은 플러스 버튼 접근하시면 되고 삭제하는 것은 마이너스 버튼을 접근합니다. 유저 서비스 영역에서 내가 폴더를 하나 등록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아이디, 타입, URL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메뉴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뒤에 여러 개가 또 메뉴가 있긴 하지만 우선 앞에 세 개만 집중하실게요. 자, 그럼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록이 보여지는데 이 목록은 쉽게 생각하면 타입에 관련된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록이 엄청 많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우선 기억합니다. 뭐냐? 폼이라고 하는 거. 화면을 만들어서 담을 폼이라고 하는 메뉴, 요거 타입을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느냐? 아이디로 가 있습니다. 아이디에 적는 이름은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쉽게 생각하면 폴더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가이드 화면을 만들어서 담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고 아이디를 씁니다. 아이디가 다 입력이 되면 어떻게 엔터 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URL이 어떻게 되냐? 원래 URL은 점에 슬래시 슬래시 해가지고 가운데 텍스트가 써져 있는 구조인데 요거 아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프로젝트 밑에 폴더를 만들어서 등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경로는 아시다시피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웹에서도 경로 단계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스타시트 파일 못 찾아가고 이미지 못 불러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경로는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해가지고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하면 그 아이디에 입력한 값이 어디로 이 URL 슬래시 안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항목인데 굳이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는 아예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URL은 최대한 안 건드리면서 활용할 수 있게 아이디 입력 엔터 쳐가지고 동일한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설정을 한다면 OK 눌렀을 때 익스플로 창 밑으로 가이드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진 게 보여지고 우리 프로젝트 경로로 찾아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이드 폴더가 또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면이라던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에 경로를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은 눌러보시면 두 개의 항목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있는 베리어블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크립트를 생성하거나 데이터셋을 생성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디바이스 정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해가지고 보면 이해가 조금 수월해서 제가 툴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툴을 하나 더 열어서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다시 생성할 건데, 이번에 프로젝트는 디바이스를 추가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텍스트 눌러서 여기 지금 현재 디폴트인 데스크탑 말고 폰을 하나 더 선택해가지고 넥스트 피니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두 개의 디바이스를 보여주고 있겠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거는 어플리케이션 밑으로 디바이스 데스크탑 하나만 노출되지만 지금 제가 비교해가지고 생성한 거는 두 개가 보여질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 밑에 데스크탑이든 모바일이든 여기 나와져 있는 이 디바이스 정보로 우리가 뭘 확인하느냐? 여기서는 모양 정보를 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눌러가지고 밑에 하이뎁스를 선택해서 보시면 첫 번째 나와져 있는 메인 프레임, 이걸로 우리가 모양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를 자세하게 확인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메인 프레임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열어서 보면 미리 보기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용어라던가 속성이 헷갈려도 내가 지금 현재 진짜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체크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프레임에서 확인하실 때는 더블 클릭해서 미리 보기 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까지 해서 제가 네 가지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environment를 통해서 디자인 정보를 확인하고, 타입 디피니션의 오브젝트로 컴포넌트의 정의, 서비스로 폴더, 경로의 설정 정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디바이스 정보하고 모양 정보를 그 디바이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까지 설명이 끝나는 동안 디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인바이러먼트를 통해서 확인한다고는 말했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작성하고자 하는 스타일 시트 정보라던가 아니면 사용한 이미지라던가 실제 디자인에 필요한 정말 직접적인 정보들은 제가 지금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설명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디자인에 정말 편집해야 되는 정보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익스플로어 창 밑에 보면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소스 익스플로어라고 나와져 있는 거, 여기에 탭을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면 모여 있는 정보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 프로젝트의 디자인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정보가 이렇게 또 다른 탭에 모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옵션에서 타겟이 개발자냐 디자이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프로젝트를 오픈했을 때 리소스가 먼저 포커스를 받아가지고 열리느냐 아니면 프로젝트 익스플로어가 포커스를 받아서 열리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타겟을 변경하는 것은 포커스 변경하는 게 너무 단순합니다. 탭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정보를 툴의 옵션까지 가가지고 변경하진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냐? 디자인에 관련된 정보가 리소스 영역에 모여 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옵션에서 변경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디자인 정보를 갖고 있는 리소스 익스플로는 또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